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78페이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4-3의 상피는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물질 교환을 조절한다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피 조직 세 번째 줄, 내부 환경을 보호하고 내부와 외부 환경 사이의 물질 교환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옆에 있는 3-9 그림을 띄워놨는데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상피의 5가지 기능적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환, 운반, 선모, 보호, 분비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상피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은 또 어떤 특수한 부분만 수행하고 그렇게 하겠죠. 세포층의 수를 보게 되면은 교환, 운반, 선모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단층 상피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상피 조직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보호 같은 경우는 다층이 되겠고요. 분비는 다층 또는 단층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네요. 세포의 모양 측면에서는 교환은 편평 상피, 운반은 원주 또는 입방 상피, 그 다음에 선모도 마찬가지고요. 보호 같은 경우에는 표면층에는 편편, 그 다음에 내층은 다각형 상피 이렇게 되어 있고, 분비는 원주 또는 다각형 상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특징을 한번 봅시다. 특징은 교환.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세포의 기능에 필요한 물질들이 잘 교환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운반,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거기 보면은 표면적의 증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선모는 물질 이동이고, 보호는 데스모점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분비는 결국 이제 분비 소포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인 분비 입자와 다소의 포면, 조면 소포체로 가득 찬 단백질 분비 세포, 그 다음에 지방방울과 다수의 활면 소포체를 포함하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분비하는 세포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자, 위치는 교환은 거기에 있고, 운반, 선모 같은 경우는 코, 기관지 및 상기도, 또 여성의 생식기관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보호는 피부 이런 쪽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분비, 이자, 담샘, 침샘 이런 것들, 이제 외분비샘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분비샘, 우리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림을 이렇게 또 표현해 놨습니다. 자, 왼쪽 페이지요. 상피의 구조. 자, 방금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다시 왼쪽 그림 보게 되면은요, 아래쪽에 해당합니다. 자, 상피 조직은 위에서 살펴봤던 5가지가 어디 분포하는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C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피는 기저판 또는 기저막이라고 불리는 하부 기질층에 결합되어 있다는 구조를 희미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보고자 했던 왼쪽의 상피의 구조 부분이 되겠고요. 기저판 또는 기저막, 여기 주로 이제 콜라겐,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라이칸에 묻힌 라미닌 필라멘트, 앞 시간에 봤던 것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밑에 생략하고요. 오른쪽에 상피의 종류를 봅시다. 자,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되어 있어요. 1번 판상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2번 분비상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게 되면은 세포층의 수와 표면층의 세포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단층, 다층, 편평, 입방, 원주 이렇게.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상피는 5가지의 종류로 나누었다. 좀 전까지 살펴본 내용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10 쪽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3-10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3-10 그림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교환 상피라고 되어 있죠. 얇고 평평한 교환 상피는 세포 사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몫이죠 되어 있고요. 자, 운반 상피 같은 경우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소장과 신장 사이의 내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운반상피에 있는 밀착이온 주변 세포 사이의 물질 이동을 타이트하게 이제 조절하거나 방해한다. 대신에 물질이 상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인지질 세포막을 가로질러야 한다. 정답면 쪽과 기저막 측에 있는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화살표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세포를 통과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선모상피는 선모의 파동이 액체의 흐름을 만들어서 상피의 표면을 가로질러서 닦아내는 모습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기도 상피 표면에 있는 선모를 예를 들어서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쪽에 가니까 이제 보호상피, 피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피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단순하게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상피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면역 기능에 담당하는 세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분비 상피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술잔 세포라고 하나 예를 지금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점액을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가 되겠고, 전자해미경 보니까 그 안에 점액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 상피는 생성물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분비를 하고, 지금 보여주는 점액과 같은 외분비물은 몸 밖으로 분비된다. 그 다음에 내분비세포,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으로 분비된다까지 그림을 보면서 잠시 봤습니다. 여기서 78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교환상피 봅시다. 자, 교환상피는 좀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굉장히 매우 얇고 평평한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같은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떤 이런 종류의 상피는 몸속에서 가스 교환의 주요 장소인 혈관과 폐를 또 감싸고 있고요.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가장 작은 혈관에서는 상피의 틈새와 구멍을 통해서 단백질보다 작은 분자들이 세포 사이를 통과할 수 있어서 이것을 투하성 상피 이렇게 얘기하고, 조직학자들은 얇은 교환 상피 조직이 일층의 얇고 평평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층 평평 상피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심장과 혈관의 안쪽을 감싸고 있는 단층 평평 조직을 우리가 내피층 이렇게 분류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운반 상피.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운반 내에 항해하는 것이니까 이온과 영양분 이런 것들을 주로 운반할 때 쓰이는 것이고요. 자, 1번 세포의 모양. 교환 상피보다는 두껍다고 되어 있네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막의 변형, 정단막, 미세육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표면적으로 증가. 세 번째, 세포 이염. 운반상피 세포는 인접세포와 중간 강도에서 최강도 사이의 이염을 결합하고 있다. 그다음 세포 소기관.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대부분의 세포에는 또 운반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기 위한 다수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포도당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선모상피로 갑니다. 선모상피. 약간 생략하고요. 그 다음 보호상피 쪽으로 가서 분비상피까지 시간 나시면 읽어봐 주길 바랍니다. 연속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문제를 보게 되면은 손상이나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상피세포에는 많은 종류의 종양이 발생한다. 작은 경부는 두 종류의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점액 분비샘을 가진 원주형 분비상피, 이것이 이제 자궁 경부 안쪽을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층 평평 보호상피, 이거는 자궁 경부의 바깥쪽에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경부의 입구에는 이런 두 종류의 상피세포가 모두 존재하네요. 많은 경우 사람의 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라고 약어를 적어서 참가하고 있고요. 이런 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의한 감염으로 경부세포, 그 형성 이상이 형성된다. 자, 베어드 박사는 이 안의 첫 번째 도말 표본에 대해서
이 HPV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불행히도 양성이었네요. 오늘 양의 형성 이상과 HPV 감염이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그 구조적 모습이고, 이들 보니까 이제 서비컬 캔서, 자궁경부 세포가 발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HPV 감염에 의해 가지고 경부가 이렇게 압박되면서 쏟아면서 캔서 셀들이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 오른쪽 위는 이런 HPV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왼쪽 안에 있는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HPV 바이러스, HPV는 꼭 이런 자궁경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곳에서 또 암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요. 자궁경부의 상피는 보통 감염 외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나 외상에 노출되는가. 이거는 이제 자궁하고 질 사이에 나타나는 그 통로죠, 그죠? 통로니까 이게 뭐 다양한 이제 성생활이라든지 부부생활이라든지 출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자극을 받기 쉬운 그런 위치에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뭘까요? 분비가 되겠죠. 분비. 그럼 다섯 번째요. 분비 뭐 이건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다섯 번째. 자,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의 첫 번째 도말 표본 검사 결과 알 수 없는 유의성 정도의 비정형 편평 상피가 나타났다. 이 세포들이 자궁경비의 분비 상피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보호 상피에서 나왔을까? 자, 분비 상피하고 보호 상피 중에서 구조적으로 어느 것들이 더 손상받기 쉬울까요? 보호 상피는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에 비해서 분비 상피는 단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보호 상피에 비해서 분비 상피가 손상이 더 받기 쉽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 외분비샘 이런 말이 있고 분비관 이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액 분비물 이런 것들이 쭉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우리가 봐주기 바랍니다. 3-11. 지금 이제 이거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식적인 그림입니다. 위에 보니까 발생기관 중에서 상피에서 분비샘 조직으로 발달한 영역은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결합조직 속으로 분열해 들어가더라. 분열해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피층과 계속 남아있는 연결된 상태가 되면은 외분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분비, 즉 결합세포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분비와 외분비로 구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분비 같은 경우에는 또 혈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영양 공급을 또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내분비가 이제 기질 속에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외분비처럼 외부 쪽에서 어떤 물질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혈관이 형성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뭐 술잔 세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략하고요. 내분비샘 생략하겠습니다. 4-4로 갑니다. 자, 결합 조직은 지지와 장벽의 기능을 제공한다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주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합 조직, 이것은 특수 세포들과 같이 존재하여서 구조적인 지지물로 작용하고 때로는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요. 결합 조직의 특이할 만한 성질은
이 조직에 기질을 분비하고 변형시키는 세포가 굉장히 넓게 산재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결합 조직을 정리해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합 조직의 구성 성분을 보니까 결합 조직은 세포와 기질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잘 아시다시피 혈액세포와 이것들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고정형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식세포, 지방세포, 섬유모세포 되어 있는데, 대식세포는 고정형이면서도 또 이동성을 가지고 있죠. 모노사이트 단핵부에서 액티베이션 되면은 이것이 이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대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자가 결투하는 건데, 뭐 백혈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방세포, 섬유모세포, 뭐 기능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기질은 이제 바탕질과 단백질, 섬유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탕질 같은 경우에는 뼈와 같은 것을 구성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조직 간 사이의 어떤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바탕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관여하는 또 단백질 섬유로서 피브로넥틴, 자, 피브로넥틴은 세포를 기질에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고, 피브릴린이라고 하는 것은 필라멘트와 판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 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엘라스틴, 엘라스틴이라면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콜라겐은 경고성, 유연성 이런 것들이 관여하고 있고, 그 다음 B로 가면은 결합 조직의 종류가 또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바탕질, 섬유 종류와 배열, 주요 세포의 종류, 위치 이런 게 있네요. 조직 이름 보니까 좀 성긴 결합 조직, 좀 불규칙한 조직, 규칙적인 거. 그 다음에 지방 조직, 혈액, 연골뼈, 뭐 지방이나 뭐 연골뼈 이런 것들은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이고, 성긴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질에 약간의 젤상,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 사이 중간에 있는 젤상 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섬유 종류와 배열, 그 다음에 주요 세포의 종류,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서 한번 쭉 대신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84페이지요. 84페이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가운데 테라그래프 보니까 볼드체로 섬유모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질, 결합 부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질 자체는 살아있는 세포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결합 조직의 세포는 계속적으로 물질을 추가하거나 또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면서 기질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 세포의 이름을 의미해서 나온 세포, 이것이 바로 이제 섬유모 세포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섬유모 세포는 콜라겐이 풍부한 기질을 분비하는 결합 조직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분비나 기질 분해의 기능이 없는 세포는 또 다른 뜻으로서 사이테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오스테오블라스트, 그 다음에 오스테오사이트, 그 다음에 오스테오클라스트, 여기는 CYT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세포들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 단백질, 프로테오글라이칸의 바탕질을 분비하는 것 외에도 결합 조직은 기질 섬유를 구성하는 또 섬유를 합성하는데 4가지 종류의 섬유 단백질을 결합 조직의 기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응집되어서 불용성 섬유를 형성한다. 콜라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건조 중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요즘 뭐 콜라겐 같은 경우는 먹는 콜라겐, 또 뭐 화장품 이런 것까지 다 발전하고 있죠. 콜라겐은 피부에서 근육과 뼈까지 결합 조직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콜라겐 분자는 뭉쳐서 콜라겐 섬유를 형성하고, 또 이것은 단위 질량당 강도가 철강보다는 세며 또 유동적이지만 탄력성은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콜라겐 섬유의 양과 배열은 다양한 형태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의 다른 세 가지 단백질 섬유로는 엘라스틴, 피브릴린, 피브로넥틴이었었죠. 엘라스틴, 꼬여있는 물결 모양의 단백질이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엘라스틴은 매우 가늘고 직모인 피브릴린과 결합해서 필라멘트와 탄성이 있는 섬유 다발을 형성한다. 이 더 섬유는 폐, 혈관, 피부와 같은 탄력이 필요한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브로넥틴은 세포를 세포 외 기질에 붙이는데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자, 그 그림 밑에 보면 생명공학, 연고를 키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시 한번 볼까요? 농구나 다른 스포츠를 하다가 무릎 관절이 손상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치료 차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손실되었거나 혹은 손상된 연고를 대체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과학자들은 환자의 연골 일부를 꺼내어서 배양액에 넣어서 키워서 연골을 또 재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자가 면역 반응과 관계가 없다면은 치료 대체법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네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결합 조직의 종류 한번 보십시다. 앞에 우리가 표에서 봤던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긴 결합 조직,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섬유 모세포, 파이브로블라스타, 그 다음 바탕 기질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뼈와 연골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규칙적인 콜라겐 같은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 조직, 결합 조직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표시 넘깁니다. 다음 표시는 방금 봤던 뼈, 지방 조직, 갈색 지방, 지방에서도 이제 갈색 지방, 백색 지방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만 보도록 합니다. 자, 백색 지방의 지방세포는 전형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지방 입자가 있어서 세포의 거의 모든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성인의 지방 조직에서 가장 흔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갈색지방, 최근에 갈색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갈색지방은 한 개의 큰 지방 입자 대신에 여러 개의 지방 입자를 포함하는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점입니다. 이런 형태의 지방은 수년 동안 유아기 때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 즉 에너지 발산이에요. 알려져 왔지만 지금까지 갈색지방은 성인에게서는 거의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겨왔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CT나 PET 이런 걸 통해서 갈색 지방이 또 성인들에도 존재하고 있고, 이 갈색 지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교과서에 더 많이 실리겠죠. 자, 그 다음에 4다시 올라볼까요? 근육과 신경 조직은 흥분성이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활동 전이를 만들어서 정기적 자극에 의한 신호 전달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진 것이죠.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생략합니다. 밑에 있는 3-4로 갑니다. 네 가지 조직의 특성. 자, 우리 방금 살펴봤던 산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 여기 이제 근육과 신경 조직이 좀 더 첨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기질의 양, 그 다음에 기질의 형태 한번 쭉 봐주세요. 그 다음 특성, 그 다음 세포 표면의 모양, 위치, 배열, 종류 이런 것들을 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조직의 재구성 쪽으로 갑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부터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성장을 하죠. 그렇지만은 세포의 탄생, 성장, 그 다음 세포의 사멸, 세포 죽는 것, 이것들은 일생 동안 계속 유지되고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체의 조직은 세포가 죽고 교체가 되면서도 끊임없이 재구성을 하고 있죠. 자, 5-1 세포 자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포 자살. 세포 자살은 세포 죽음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포 죽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지저분하고 하나는 말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세포가 죽는 것도 두 가지 방법 중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결국 세포가 스스로 죽느냐 안 그러면은
살아 있어야 될 세포가 타에 의해서 죽어버리느냐, 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죽는 것을 우리가 세포 사멸 혹은 세포 자살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타에 의한 세포의 죽음은 그래 네크로시스, 세포 괴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 연결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